11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저는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경기도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아침 풍경 보고 계십니다. 현재 기온이 6도고요. 오늘 낮 최고 19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하고요. 자, 다음 주 초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각별히 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야당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열을 많이 올렸죠. 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국립 5.18 민주묘제 참배에 나섭니다. 윤석열 부부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직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금거북이를 건넸지요. 정말 참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여야의 빅샷들의 격돌로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대선 1년 뒤에 열리는 허니문 기간인 만큼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유승민, 한동훈 등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한동훈 정도면 뭐 윤석열 때가 묻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다라면서 재등판 의지를 내비쳤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성보다는 통합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가요? 조선일보가 이 두 사람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친윤 그리고 부정선거 협중 세력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정치 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선거에서 대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홍근,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 다수 현역이 시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도 정치적 매기가 되겠다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다가 이 자녀 입시 문제로 해서 사과했던 조국, 이제 조선일보가 조국을 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으라고 조국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네, 지방선거 판에 조선일보도 플레이어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내년 6월 선거판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고검이 오늘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 전격 압수수색을 어제 했지요. 자, 오늘 압수수색 결과를 놓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서 딸 채용과 변호사비 대납까지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안부수 회장의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처음에는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라고 했다가 뒤늦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죠.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입니다. 이 진술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서울고검은 또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 중에도 법인카드로 술과 음식을 결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측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본인에 대한 지난 정부 검찰의 수사는
납득이 되십니까?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수사를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자, 검찰은 2021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다음 쟁점이 겹치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1년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배임 공범으로 추가했습니다. 자,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별건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상 새로운 기소 수준의 전면적인 변경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수사를 빌미로 배임 사건을 확대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존 사건에 끼워 넣은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는데 검찰이 이 규정을 우회하려고 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공판 중심주의를 왜곡시키는 위험한 수사라면서 검찰의 증거 활용을 제동 걸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불리하게 판을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공작 하나하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본 회의장 집결을 국회의장이 요청을 했는데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 당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계엄 선포 후 1시간 반 뒤쯤이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이런 긴급 문자를 전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 2분 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의총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은 이후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정작 자신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특검은 윤석열, 추경호 두 사람의 대화에서 표결 방해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 구속이 안 된다면 이건 정말 법원의 내란 동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김건희가 통일교를 통해서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건희는 입장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려 깊이 반성한다라고 사과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라면서 목걸이 수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가 실물을 제출하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법조계는 김건희가 보석신문을 앞두고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니까 전략적으로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디올백, 반클리프 목걸이 등 여러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번복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자백은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자, 거짓말을 인정했단 말이죠. 네, 그동안 아니다, 없었다 이러더니 이래놓고 보석을 기대한다는 것일까요? 참 꿈도 야무집니다. 저 대가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대가리는 큰데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고요.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V뉴스 리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원가량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에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트럼프가 제시한 근거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첫 구두 변론에서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이 법에 따라 의회가 고유권 아닌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일교 측이 건넨 가방 2개와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해온 김건희 여사.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어제 언론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하는데 부적절한 처신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 역시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쓰지 않은 상태로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 무슬림 뉴욕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우간다 태생 인도계 이주민인 34살 조란 맘다니. 그는 승리연설에서 새로운 정치 세대의 탄생을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트럼프는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맘다니 돌풍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가 3,200억 원의 이를 인수해 YTN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YTN 노조 등에선 남산 서울타워와 본사 건물 등 YTN 보유자산의 가치까지 고려할 때 헐값 매각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